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를 쭉 봤는데 이렇다 할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에 코인리스 이렇게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임팩트 있는 뉴스 거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시사적인 어떤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사실 코인 시장을 좀 약간 포텐셜을 좀 잘 보려면 좀 먼저 가서 기다리려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약간 큰 거시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다 보면 지금 진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스위프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구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구나.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넌지시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이런 뉴스를 아마 국내 뉴스에서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500년 만에 뭐 최악의 가뭄이 유럽의 뭐 라인강에 뭐 들이닥쳤다 뭐 요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강바닥이 드러난 게 무슨 상관인데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투자한 이더리움만 올라가면 최고야. 이런 뉴스는 필요 없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가뭄이 극심해지면 라인강의 바지선이 못 움직이고 제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사가 딱 나왔죠. 산업 전반에 그리고 화물과 에너지 그리고 하다못해 푸드 프로덕션 그러니까 뭐 식품 산업하고도 식품 생산하고도 이제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거다. 인플레이션도 극도로 자극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0월 1일까지 충전 수준은 최소 85%까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75%래요. 그리고 11월까지 95%까지 이 스토리지에 가스가 저장돼야 되는데 생각보단 괜찮은데 이것에 따라서 아마 올 겨울과 내년 상반기까지 세계 경제는 아마 판세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로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 경제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의주시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 영상에서도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전기 선물에 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2022년도 여기 생뚱맞은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오히려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여기 바닥권에 있는데 그 다음에 위험률이 높은 게 영국이에요. 영국 물가 비싼 건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예전서부터. 근데 더 극심하게 비싸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렌지 컬러가 하나 여기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 이게 프랑스예요. 와, 프랑스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전기료가 올라갔나?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모든 실질적인 물가가 엄청나게 이미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선물 가격이 뭐 예측하는 바가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바는 인플레이션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유추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단 프랑스, 유로존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원자력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갭을 단기간 내에 채울 수가 없어요. 유로존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핵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그 갭을 즉각 대안을 못 세워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건데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도 문제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전기하고 의료를 제가 알기로는 민영화하는 작업을 누군가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뉴스나 아마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회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고 지금 프랑스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갔냐면 여기 누군가 이제 그걸 또 올렸더라고요. 근거 자료를 올려놨는데 여기 핵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 강에 이 강물을 끌어다가 이거를 냉각식이죠. 냉각수인데
이게 지금 온도가 40도래요. 폭염이 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냉각하기에 좀 온도 자체가 내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이번 영상의 이제 핵심이 여기서부터인데, 자, 이거 인사이더지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수 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규모 생산량 증가를 확보하지 못한 후 석유가 의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갔다 왔죠. 근데 엄청 큰 수확을 가져오지 못했죠. 사우디에서 증산은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긴 했는데 아주 소량 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어떤 게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갔을 때보다 오히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갈 때 더 환대를, 좀 환영을 좀 약간 더 성대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시장 전반에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갔을 때 정도만큼의 어떤 그 의전 행사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가디언에 따르면, 이게 영국 시사지죠, 여기야 가디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가 주요 화두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의 방문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보다 훨씬 더 웅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의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격변하는 가운데 이뤄질 것이다. 베이징과 리야드는 이미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올해 초 달러 대신 위에나로 석유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는 페트롤 달러라는 어떤 의미심장한 단어를 우리는 항상 읊었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페트롤 위에나 쪽으로 지금 오페크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달러의 헤게모니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추세라는 거를 이 뉴스만 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중국은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유럽 이외의 고객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면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가 러시아에 들어갔던 게 어디로부터 들어갔나요? 미국으로부터 들어갔잖아요. 러시아 너네 망해야 돼. 석유 수출 못하게 해야 돼. 유로존 석유 받지 마. 받으면 알아서 해. 결국 유로존이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게 된 게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에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작용해서 러시아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리고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유가를 낮추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대규모 생산 증산에 대한 합의 없이 지난달 사우디 방문을 마무리했다. 대신 오페크는 하루 10만 배럴의 소량 생산 인상을 발표를 했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마지막에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 주석이 사우디 방문해서 대거 생산량을 증가한다는 얘기가 이끌려 나오면 시장의 키는, 콘센서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거에서 중국 주도로 스무스하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유엔이나 막 이런 데가 막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입김보다 중국의 입김이 서서히 막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뭐 미국이 의도적으로 빠진다, 뭐 중국이 나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글로벌 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흐름의 장기말을 어디서 어디로 두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체 판의 흐름을. 그건 뭐 각자의 판단이고, 저는 뭐 2018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의 부상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작은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건 제가 견해를 핀 거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은행 창구 갔더니 대기 시간 1시간 무슨 일. 앞으로 진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가 될 텐데 현금은 사라지고 현금이 사라지면 통장도 사라질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 지점이 존립을 하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 세대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플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지금도 어플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비용 절감 이후로 폐점 늘고 코로나 때 1시간 줄인 영업시간 아직 원상복구 안 한 것도 문제 직원 수 줄자 대기시간 증가 노인 많은 지역선 몰림 현상 청년 직장인 밀집지는 썰렁 영업점별로 방문객 양극화 제가 예전에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20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예전에 아시는 분한테 은행이 앞으로 사라질 거고 뭐 아시는 은행 직원분이 있으면 아마 직장이 위태위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제 얘기를 비웃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제가 그분한테 코인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몇십만 원 했었을 때예요 사실은. 예.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뭐 미국과 중국, 인도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 뭐 자리싸움, 뭐 GDP, GNP의 뭐 그런 거가 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한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단기적인 투기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시대의 흐름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기축통화 발언을 제가 하니까, 그거는 너무 좀 오바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예, 제가 더 구체적인,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이 돌아가나,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나, 기사를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지금 사토시 마켓과 알트코인과 비트코인과 무슨 관련이 있나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